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의 이준영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역사와 함께 하셨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역사. 이왕이면 재밌게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는 어렵지만 사극은 좋아하는 학우분들은 주목해주세요. INUBS가 드라마와 영화의 힘을 빌려 역사를 재밌게 전달해 드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의 키워드는 왕이 될 상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어떤 작품으로 역사를 바라볼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천재관상가 내경이 궁으로 가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아낸 사극영화 관상입니다. 송강호 배우를 시작으로 이정재, 백윤식, 조정석, 이종석, 김혜수 배우 등 어마어마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수양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가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용한 관상쟁이 내경과 함께 조선의 운명을 바꾸러 떠나보겠습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멀어져가는
영화 관상은 조선의 6번째 왕인 단종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종의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손자이기도 하는데요. 11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바로 다음 해인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왕의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후의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1455년까지 재위 후 끈질긴 한명회의 강요로 왕위를 세조에게 물려주고 이후에는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 1457년 1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16세라니 너무나도 비극적이면서 짧은 인생이었네요. 그렇게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세조. 영화 속 수양대군의 할아버지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작중에서도 수양의 관상이 마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태종과 닮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양대군을 연기한 이정재는 실제로 전주 이씨이며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캐스팅마저도 완벽한 영화였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나의 우산.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아이고 어딜 가도 떠 있는 내 작은 먹구름 같이 발딛고 잡아보려고 해도 기가 닿지 않아 항상 손끝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는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없는 반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Forever in the rain Forever in the rain 수양대군은 역모를 꾀하고 좌의정 김종서를 철퇴로 죽이며 관련된 충신들을 모조리 숙청하여 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실제 역사로는 김종서를 죽이러 갔지만 이때 철퇴를 받고 김종서는 즉사한 것이 아닌 잠시 의식을 잃은 후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구 여러분은 피로 왕권을 잡으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태종이 생각이 나는데요. 태종과 수양대군 모두 왕권 확립을 추구하고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을 공고히 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미세하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태종은 외척과 태조 때의 공신, 그리고 왕실 친족을 철저히 배척하고 관료 세력을 키워 국가를 정비하지만 수양대군은 태종과는 반대로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관료 세력을 배척하고 외척 세력과 한명회, 권람, 신숙주 같은 인물들로 구성된 공신을 키워 자신의 측근으로 두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그들의 모습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명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멜로망스의 해피송. 그대 나의 마음이 들리나요?
언제부턴지 알 수 없지만 사랑이 피어난 거죠. 오, 바라보는 눈길마다 특별해지네요. 고마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네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대만이 내게 행복인걸요. 나에겐 그대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거죠. 아름다운 그대 모습은 매일 꿈만 같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요. 설레이는 그대 향기가 내게 전해진다면 나는 행복해져요. 나는 그대뿐이죠. 조선의 최고 전략가로 이름을 날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한명회는 놀랍게도 과거 시험에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대부의 상징과 같은 과거 시험을 당시 엄청난 권세를 누리던 한명회가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었던 이유는 단순한데요. 시험을 보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핏 최고의 전략가라면 명석한 두뇌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공부도 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지만 한명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상황이 흘러가는 관세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일을 계획하며 실행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조선 전체를 뒤흔든 권력을 쥐게 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과거를 보지 않으면 그 능력을 보여줄 자리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시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음서제인데요. 음서제는 큰 공을 세웠거나 고위 관리로 있는 양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 벼슬을 주던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궁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한명회였는데 수양대군과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유정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옥상달빛의 인턴.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안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걱정이 산더미야.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르지. 멈추지 않고 가보면 알겠지. 비록 난 조금씩 나이만 들어가지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매일매일 행복하자.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오늘도
초조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면증. 답답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장 트러블 메이커.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여전히 우리는 모르지. 시간이 지나 가보면 알겠지. 충분히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잘하고 있었다는 걸.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매일매일 행복하자.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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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관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계유정난인데요. 계유정난은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난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 수양대군이 반대 세력들을 척살한 사건입니다.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은 계유정난을 예견이라도 하듯 생전의 아들인 단종의 안위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에게 어린 세자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군사부터 행정까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이때 거짓임을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단종은 계유정난에 자신을 돌봐줄 대신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유정난 이후 모든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세조는 그만 병에 걸려 13년의 짧은 재위 기간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구 여러분에게 세조는 어떤 왕인가요? 피해 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룬 피해 임금인가요? 물론 그가 다소 잔인한 방법으로 왕위를 얻어낸 것은 맞으나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등 조선의 안녕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왕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나의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뒷모습이 서글퍼지는 마음이라 눈물이 글썽여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더 멀어질까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지 말아요.
하지만 내가 그대 곁에 있을게요.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지 말아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우리 헤어지는 건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요. 내 곁에 있어줘. 나의 품에 안겨줘요. 슬픈 날들이 지나가면 그때라면 온 세상을 다 줄게요. 나 그대에게 지금 내 말 듣고 있나요?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오늘은 관상의 시선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는데요. 역사에 대한 흥미가 한층 올라가셨나요? 사극은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관심을 지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는 앞으로도 역사를 모티브로 한 문화 콘텐츠들로서 여러분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와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이준영이었습니다.